저리 가요. 돈 없어요. 제발요, 한 푼만. 안 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재벌 회장의 운전기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쪼그려 앉은 거지 노인이 차창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때 묻은 옷, 허옇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손등에 도단한 검버섯들. 누가 봐도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눈이 노인의 귀에 멈췄습니다. 귓볼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찢긴 것처럼. 남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런 흉터가 있었거든요. 40년 전 자신을 버린 그 여자도 천억 자산의 재벌 회장과 역 앞거지. 그 두 사람 사이에 4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강도현, 52세.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자산만 1,000억이 넘었고 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도연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본사 건물 앞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출근길 인파가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말씀드릴까요? 비서실장 김재호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들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하철역 출구 앞에 쪼그려 앉은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 묻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어요. 앞에 놓인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거리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죠. 도연은 무심코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거지를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노인의 왼쪽 귀에 멈췄습니다. 귓볼이 반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무언가에 잡아 뜯긴 것처럼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흉터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4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2살 때 매일 밤 자신의 이마에 뽀뽀해주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왼쪽 귀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귓볼이 반으로 찢어진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요. 도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도연은 속으로 부정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여자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하필 자기 회사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저 흉터는 뭘까요? 세상에 귓볼이 저렇게 찢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위치예요. 차 세워. 도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백미러로 도연을 쳐다봤어요. 회장님, 여기는 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그냥 세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도연이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노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경비원 같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이더니
종이컵을 챙기고 자리를 떴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노인의 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지하철역 출구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쿵거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본 노인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저 흉터 분명히 똑같았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12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고 옷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12살 도연이 빈집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도 방도 화장실도 다 확인했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잠깐 어디 나가셨겠지. 분명히 돌아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이다가 손목에 뜨거운 물을 쏟았습니다. 살같이 벌겋게 되었어요.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이가 있다고요. 복지사가 찾아왔고 도연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고아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때 12살 도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호 씨, 전화를 받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회장님. 오늘 낮에 본 그 노인 있잖아. 지하철역 앞에 있던.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아, 그 거지 말씀이신가요? 응. 그 사람 찾아.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그냥 찾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중에 어딘가에서 그 노인도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도연은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보였어요. 40년 전 라면 끓이다 데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 흉터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그것도 거짓골로? 내 회사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도연은 그 감정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리움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기억 속 어머니는 30 중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70이 훌쩍 넘었겠죠. 오늘 본 그 노인의 나이쯤 되었을 거예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평소처럼 회사 일을 봤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해외 파트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날 본 노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어요. 찢어진 귓볼, 허옇게 센 머리카락, 절뚝거리던 걸음, 그리고 40년 전 어머니의 얼굴. 도연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 씨, 그 노인 찾았어? 아직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역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매일 같은 장소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계속 찾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간 첫날 밤이었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아이들. 12살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다른 아이가 코를 골고 있었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12살 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울지 않았어요. 고아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은 항상 부족했고 아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는 늘 맨 아래였죠. 도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버텼어요. 주먹으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버텼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고아원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전부 읽었어요. 학교 성적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였죠. 도연이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친구가 물었을 때 도연은 대답했어요. 부자. 친구가 웃었습니다. 도연은 웃지 않았어요. 진심이었거든요. 부자가 되면 아무도 날 버리지 못할 거야. 부자가 되면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게 12살 도연이 세운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연은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습니다.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았고 보증인도 없어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첫 해에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0살에 회사가 흑자를 냈습니다. 35살에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어요. 40살에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고 45살에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52세의 도연은
천억 자산의 재벌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언론에서는 고아원 출신 자수성가 신하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도연은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씁쓸하게 웃었어요. 신하라고요? 그저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났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적도 없었어요. 혼자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그런데 그 혼자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같은 감정이 붙어 있었어요. 원망. 날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 도연은 성공할수록 그 원망이 깊어졌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 찾아요? 날 버린 사람인데. 그런데 며칠 전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찢어진 귓볼, 어머니와 똑같은 흉터.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어머니라면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거짓골로.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벌이야. 자식을 버린 천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쓰렸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어디야? 그날 보셨던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입니다. 매일 오전 8시쯤 나와서 저녁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도심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그 노인도 지금 깨어나고 있겠죠. 오늘 확인하면 되는 거야. 도연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맞는지 아닌지 오늘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후 도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하철역 3번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며칠 전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때 묻은 점퍼, 허옇게 센 머리카락. 앞에 종이컵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저 멀리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흉터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날 본 노인이었어요. 도연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동전을 던져주었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노인의 시선이 계속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앉아 있는 카페 쪽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건물 쪽이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본사 건물 쪽이었어요.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저 건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지하철역 앞이 붐볐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종이컵을 챙기고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굽은 등, 느린 걸음, 지친 어깨.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도연은 카페를 나와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흉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저 노인이 어머니라는 확신이요. 근거는 없었습니다. 흉터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얼굴을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직감이었어요.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가슴 한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회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죠. 저 노인은 겨울을 어디서 보내는 걸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여자는 날 버린 사람이잖아. 걱정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재호가 일정을 읽어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눈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어요. 3번 출구 앞. 어제 그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있었어요. 오늘도 그 자리에 노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때 묻은 점퍼, 허옇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앞에 노인 종이커? 잠깐 세워. 도연이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10분만. 도연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카페에서 멀리 봤지만 오늘은 차 안에서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어요. 노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푹 꺼진 볼, 그리고 왼쪽 귀. 귓볼이 반으로 찢어진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어. 저 흉터야. 40년 전 어머니 귀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똑같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똑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이 둘이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니인 걸까? 확신이 들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것도 거짓골로. 그때 노인 옆에 다른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자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역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뭐라고 대화를 나누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친구인가?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옆에 노인이 무언가를 건네주더니 자리를 떴어요. 빵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 적극적으로 국어를 안 해. 보통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말을 걸잖아요. 그런데 저 노인은 그냥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동전을 던져주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의 시선이 계속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의 회사 건물 쪽이었어요. 왜 저 건물만 쳐다보는 거지?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가자. 차가 출발했어요. 도연은 백미러로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노인의 뒷모습, 굽은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도연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재호 씨, 그 노인 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겼어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박순자, 76세입니다. 40년 전쯤 고향을 떠났고 그 후로 전국을 떠돌며 식당 일, 청소 일 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40년 전? 예. 정확히는 40년 2개월 전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들어간 시기와 거의 일치했어요. 그 전 기록은? 그 전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서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박순자, 76세, 40년 전에 고향을 떠남. 어머니 이름은 뭐였지?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40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12살 때의 기억. 희미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순자였던가? 아니,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엄마라고만 불렀으니까요.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는? 도연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호적 기록이 불완전해서요. 다만,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40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도연의 손이 책상 위에서 굳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게 나인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더 조사해. 도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이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노인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 도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여자가 정말 어머니라면 왜 하필 내 회사 앞에 와 있는 거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알고 온 걸까요? 만약 알고 왔다면 왜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왜 저렇게 거리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찾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40년 전에 버린 아들을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찾아가겠어요.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 여자는 날 버린 사람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알고 싶다는 마음.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종이컵을 챙기고 절뚝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낮에 봤던 그 노인, 만복이라고 했던가요? 그 사람이 다가와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도연은 창가에 손을 짚고 생각했어요. 저녁이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잘 곳은 있는 걸까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요? 걱정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해야 할 사람인데 왜 자꾸 걱정이 되는 걸까요? 도연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창가에 서 있던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재호 씨? 예, 회장님. 그 노인이 어디서 자는지도 알아봐. 전화 너머로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원망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도연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내일은 직접 가까이서 봐야겠어. 흉터만 보고 어머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 도연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역 앞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와 청바지, 머리도 일부러 대충 넘겼습니다. 선글라스까지 쓰니까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회장님, 정말 혼자 가시게요? 비서실장 재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후 일정은 취소해. 하지만 괜찮아.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 타던 고급 세단 대신 직원용 차량을 골랐어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였습니다.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도연은 차를 근처에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번 출구 앞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때 묻은 점퍼, 허옇게 센 머리카락, 앞에 놓인 종이컵.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도연은 노인에게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노인 쪽을 훔쳐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푹 꺼진 볼, 갈라진 입술, 그리고 왼쪽 귀에 흉터. 도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 40년 전 어머니와 닮았어. 물론 4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는 30 중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지금 눈앞의 노인은 76세의 할머니였죠. 하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눈매인지 코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인상인지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문 뒤에 숨어서 노인을 계속 지켜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구걸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시선은 계속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건물 쪽이었어요. 왜 저 건물만 쳐다보는 거지? 도연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지하철역 앞이 붐볐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종이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진은 뭐지? 누구 사진이지? 너무 멀어서 사진 속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저렇게 소중하게 들여다보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사람의 사진일 거예요. 혹시 나인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노인이 사진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 건물 쪽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노을빛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노인 옆에 늘 있던 또 다른 노인. 만복이라고 했던가요? 비서실장이 조사해 온 내용에 따르면 그 노인은 순자와 3년째 함께 지내는 사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만복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골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휴, 오늘도 장사 안 됐네. 만복 할머니였습니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뭔가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근처에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만복 할머니가 도연을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 있어. 아,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일부러 노인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도 어르신 아는 분이에요? 만복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어요. 응, 내 친구야. 왜? 아, 그냥요. 매일 저 자리에 계시길래. 만복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언니 좀 이상한 사람이야. 도연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이상하다니요? 만복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다 떨 상대가 생겨서 좋은 모양이었어요. 돈이 생기면 자기가 안 써. 신문을 사. 그것도 경제신문만.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경제신문이요? 응. 이상하지? 거지가 무슨 경제신문을 봐? 그것도 매일. 만복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언니 가방 봤어? 안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가득해. 몇십 년치야. 무거워서 어깨 빠지겠어.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요? 무슨 기사를 오려둔 건데요? 몰라. 나도 자세히 안 봤어. 근데 사진 같은 거 많이 있더라. 사람 얼굴 사진.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귓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분 가족은 없어요?
만복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있었다나 봐. 아들이 있었대. 근데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 아들. 그 단어가 도연의 머릿속에 박혔어요. 왜 헤어졌는지는요? 몰라, 안 물어봤어. 저 언니 그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거든. 만복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 밤에 우는 것 같아. 소리는 안 내는데 어깨가 떨려. 아들 생각하는 거겠지 뭐.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만복 할머니가 순자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언니 다른 데서도 구걸할 수 있는데 꼭 여기서만 해. 왜 그런지 알아? 도연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저기 저 건물 있잖아. 큰 건물. 저 언니가 매일 저 건물만 쳐다봐. 하루 종일. 만복 할머니가 도연의 회사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왜 저 건물만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냥 웃기만 하고.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매일 내 회사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돈이 생기면 경제신문을 사고 가방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밤마다 아들 생각에 온다고? 도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좋은 저녁 보내세요. 만복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가봐. 도연은 돌아서서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경제신문, 신문 스크랩, 내 회사 건물을 쳐다보는 노인.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 노인이 정말 어머니라면 40년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 거야? 찾아오면 될 것을, 말을 걸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거리에 앉아서 내 건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어요.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연은 지하철역 쪽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종이컵을 챙기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지친 어깨. 도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만복 할머니와 몇 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를 사주고 빵을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만복 할머니는 수다 떨 상대가 생겨서 좋은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줬어요. 저 언니 밤에 잘 때도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자. 베개처럼. 만복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가득한 건 알겠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 만지려고 하면 화내거든. 도연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질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복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요. 여보세요? 아저씨, 나 만복이야. 예,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순자 언니가 열이 나. 많이 아픈 것 같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역 근처 지하도야. 우리 거기서 자거든.
도연은 바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서울 도심은 아직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지하도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지하도 구석에 순자와 만복 할머니가 있었어요. 순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대신 낡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분명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만복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그리고 저 언니 병원 가는 거 싫어해. 왜요? 몰라. 그냥 싫대.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병원에 데려가면 자신이 누군지 밝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약을 사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도연은 근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 그리고 영양제까지 한 봉지 가득 사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죽도 샀습니다. 지하도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만복 할머니에게 약을 건넸어요. 이거 드시게 해주세요. 열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만복 할머니가 약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저씨. 근데 아저씨 왜 이렇게 잘해줘? 우리 같은 거지한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순자의 옆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 푹 꺼진 볼, 갈라진 입술, 그리고 왼쪽 귀에 찢어진 흉터. 40년 전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눈매가, 코가, 전체적인 인상이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어머니인 걸까? 순자가 잠꼬대처럼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도연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열에 들떠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40년을 살아온 거야.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어요. 만복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 언니 아는 사람이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에 순자의 가방이 들어왔어요. 순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가방이었어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만복 할머니가 도연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거, 저 언니 보물 가방이야. 항상 끌어안고 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만복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언니 열나서 정신없으니까. 근데 왜? 그냥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신문 스크랩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수십 장, 수백 장,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들이 가방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젊은 사업가 강도현, 인테리어 업계 돌풍.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언론에 이름이 실렸던 때였어요. 다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도현 회장, 건설업 진출 선언. 8년 전 기사였어요. 또 다른 것. 고아원 출신 자수성가, 신화, 강도현 회장 인터뷰.
5년 전 기사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부 자신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첫 사업 성공, 회사 상장, 시상식 수상, 인터뷰 사진, 경제지 표지 모델, 자선 행사 참석. 도연에 관한 모든 기사가 다 있었어요. 40년치였습니다. 도연이 처음 신문에 이름이 실린 때부터 지금까지 빠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작은 기사까지 전부 오려서 모아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걸 40년 동안 모은 거야? 거지 생활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밥 대신 신문을 사서. 가방 바닥을 뒤지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콩알만 한 점이 살짝 보였어요. 도연이었습니다. 40년 전의 도연. 어머니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그 중에서 자신의 얼굴만 오려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엄마가 매일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 우리 아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진 한 장을 품고 살았구나. 40년 동안 신문을 모으면서 날 지켜봤구나. 40년 동안 찾아오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구나.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 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4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열에 들떠 누워 있었습니다. 만복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어요. 아저씨, 왜 울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한참 뒤에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이분, 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응,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도연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열에 들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머니를. 그 아들이 접니다. 만복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저분이 제 어머니예요. 40년 전에 헤어진. 만복 할머니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순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도연은 순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손이었어요. 엄마.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도연이 왔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요. 꿈속에서라도 들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도연은 그 밤 지하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옆에 앉아 밤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의 열이 완전히 내렸어요. 눈을 뜬 순자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황급히 손을 빼며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 당신 아들이에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지나가다가 어르신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약 좀 드렸습니다. 도연이 얼버무렸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를 지다니. 괜찮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으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몸조리 잘하세요. 도연은 돌아서서 지하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순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하도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재호 씨, 예, 회장님.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40년 전 일을 조사해줘. 40년 전이요? 내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연이 돌아서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박순자라는 사람. 40년 전 기록을 전부 찾아봐. 왜 고향을 떠났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매일 저녁 지하도에 들렀어요. 죽이나 빵을 사가지고 가서 순자와 만복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도연이 계속 찾아오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왜 맨날 와요? 바쁜 사람 같은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어르신들이 걱정돼서.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요. 도연은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순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순자는 다른 거지들과 달랐습니다. 구걸에서 번 돈을 자기한테 쓰지 않았어요.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아픈 노숙자가 있으면 약을 사주고 배고픈 아이가 지나가면 빵을 사줬어요. 어르신, 그러다 본인이 굶겠어요. 도연이 말하자 순자가 웃었습니다. 난 괜찮아. 배고픈 거야 익숙하지. 그 웃음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말해봐. 비서실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박순자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순자 씨가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남편이 생전에 사채를 썼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자가 불어서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고 순자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협박이라니?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답니다. 아들을 볼모로 삼아서 계속 돈을 뜯어내겠다고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귓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당시 기록을 보면 사채업자들이 여러 번 순자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와도 증거가 없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아들 학교 앞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직접 위협한 거죠. 도연의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저씨들이 자신을 쳐다보던 기억, 무서워서 뛰어서 집에 갔던 기억.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 씨는 자기가 아들 곁에 있으면 사채업자들이 아들을 볼모로 계속 협박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 아들을 볼모로 쓸 수 없으니까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은 고아원에 가게 될 텐데 거기는 보호시설이라 사채업자들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거든요. 순자 씨는 그걸 노린 겁니다. 아들을 안전한 곳에 보내고 자기는 숨어 다니면서 빚을 갚아나가기로 한 거죠.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난 거예요? 예. 순자 씨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날 버렸냐고, 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냐고. 그런데 진실은 이거였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 후로는요? 도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 씨는 전국을 떠돌며 일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번 돈은 거의 다 빚 갚는 데 썼습니다.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요? 혼자서? 빚을 다 갚고 나서는요?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지 못했어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회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순자 씨가 이 근처에 온 건 5년 전입니다. 회장님 회사가 이 건물로 이전한 직후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회장님이 어떻게 사는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신문에서 회장님 기사를 보고 회사 위치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로 왔어요. 왜 찾아오지 않고 거리에서? 아마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떠난 사람이 무슨 낯으로 찾아가겠어요.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죠.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회사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운 겨울에도 그저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요. 멀리서 지나가는 아들 모습만 봐도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건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나올까봐,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봐. 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 40년 동안 왜 날 버렸냐고 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거였어요. 젊음도, 건강도, 행복도, 아들 곁에 있을 권리도 전부 포기하고 떠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신문 스크랩이 그 증거였습니다. 40년치 기사를 모으며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지켜봤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도연이 엄마가 매일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 우리 아들. 도연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 씨? 예,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다 취소해.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하철역 3번 출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가요. 어머니 만나러 가야지. 비서실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연은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만에 어머니를 제대로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40년 동안 원망해서 미안하다고?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 40년 동안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단 가서 얼굴 보면 알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가 눈앞에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걷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 40년 동안 왜 날 버렸냐고 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요. 도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엄마, 저예요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3번 출구가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역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인파 사이로 쪼그려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자였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종이컵을 놓고 회사 건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렇게 5년을 앉아 있었구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운 겨울에도 그저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저 자리를 지켰구나.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 앞에 섰을 때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전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연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며칠 전 약을 사다 준 아저씨라는 것도 몰랐어요.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나 봅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도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때 그 아저씨네. 약 사다 준.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웃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할 말이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일어나요. 순자가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한 손이었어요. 어르신, 저 좀 봐주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순자가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오른쪽 귀가 보이게요. 여기 봐주세요. 순자가 도연의 오른쪽 귀 뒤를 보았습니다. 콩알만 한 점이 있었어요. 순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아기 때부터 있던 점이었어요. 목욕시킬 때마다 귀 뒤를 닦아주며 봤던 점. 잠들기 전에 뽀뽀해주던 자리에 있던 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설마...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도연의 귀 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그 점을 만졌어요. 도연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아? 순자가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떨리는 손으로 볼을 만지고 이마를 만지고 코를 만졌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정말 너야? 우리 도연이 맞아? 네, 엄마. 저 도연이에요. 40년 만에 왔어요. 순자가 오열했어요.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팔이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요. 도연아? 엄마 아들. 순자가 도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도연도 순자를 꼭 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껴안고 우는 중년 남자와 거지 할머니. 이상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 불빛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몸을 떼며 도연의 얼굴을 살폈어요.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많이 컸어.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건강하지? 아픈 데 없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 건강해요. 밥은 잘 먹고 다녀. 라면만 먹으면 안 돼. 밥 챙겨 먹어야 해.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밥 챙겨 먹으라니요. 이게 엄마구나 싶었습니다.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순자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네. 신문에서 봤어. 회장님 됐다며?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다 알아요, 엄마. 신문 스크랩한 거 봤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 가방 안에 있던 거요. 40년치 다 모았더라고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것처럼요. 그건 엄마가. 고마워요, 엄마. 도연이 순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40년 동안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그렇게 떠나서 말도 없이 가서 너 얼마나 힘들었어.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도연이 순자를 다시 안았어요. 왜 떠나셨는지 알아요. 사채업자들 때문이었죠? 저 지키려고 떠나신 거잖아요. 순자가 깜짝 놀라 몸을 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조사했어요. 다 알아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도연아, 엄마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까지 위협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떠나면 너는 안전할 것 같았어. 알아요, 엄마. 고아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못 건드릴 것 같았어. 거기는 보호시설이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도연이 순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떠난 거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너를 두고 떠났잖아. 혼자 남겨두고 갔잖아. 엄마. 도연이 순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저 원망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40년 동안 원망했는데 이제 그만할래요. 순자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이었어요. 정말? 네. 대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뭔데? 도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랑 같이 살자고요. 이제 거리에서 살지 말고 저랑 같이 집에서 살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가 무슨 낯으로. 40년 전에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버린 거 아니잖아요.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잖아요. 그건 버린 게 아니에요.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빚 갚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순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있어요. 도연이 순자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젊음도 건강도 행복도 다 포기하고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런 엄마가 왜 자격이 없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연아,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40년 동안 엄마가 저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제 차례예요. 순자가 도연을 껴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우리 아들, 고마워, 고마워. 도연도 순자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만에 엄마를 다시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엄마라고 불렀어요. 40년 만에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고 마른 팔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도연아, 네 엄마, 너 밥 먹었어? 배고프지 않아? 도연이 웃음이 터졌어요. 울다가 웃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요? 응. 오늘 구걸에서 번 돈 있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안 돼. 엄마가 사주고 싶어? 40년 만에 아들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거야. 도연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네, 엄마. 그럼 엄마가 사주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종이컵과 가방을 챙겼어요.
도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저기 분식집 있어. 거기 떡볶이가 맛있어. 네, 엄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는 순자를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40년 만의 재회, 40년 만의 화해,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모자의 인연.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순자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도연아. 엄마가 무슨 낯으로 내 집에 가. 이 꼴로. 무슨 꼴이요? 엄마잖아요. 아니야. 거지가 재벌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도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그냥 재벌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에요. 40년 만에 찾은 엄마 아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아, 가요, 엄마. 이제 거리에서 자지 마요. 제발이요. 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순자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비서실장 재호가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서울이 참 예뻐졌네. 그래요? 4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 그때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는데. 순자가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도연은 그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런 야경을 구경할 여유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겠죠.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사는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순자가 멈칫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엄마. 너무 넓다. 엄마 혼자 살던 방보다 현관이 더 넓네. 순자가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어요. 거실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물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와, 예쁘다. 순자가 창가로 다가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옆에 섰어요. 엄마, 여기서 같이 살아요. 도연아, 엄마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엄마 집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도연은 순자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새 옷을 드리고 푹신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우며 연신 감탄했어요. 이렇게 푹신한 데서 자본 적이 없어. 구름 위에 누운 것 같네. 편하게 주무세요, 엄마. 응. 근데 도연아. 네. 오늘 밤 엄마 손 좀 잡아줄 수 있어?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엄마. 도연은 침대 옆에 앉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40년 만에 아들 손잡고 자네. 꿈만 같다. 꿈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그래. 진짜구나. 우리 도연이 진짜 왔구나. 순자가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순자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오랜 노동으로 허리 디스크가 심했고 무릎 연골도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영양 보충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40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구나. 빚 갚으려고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도연은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순자를 치료했어요. 물리치료, 영양주사, 한방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순자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푹 꺼졌던 볼이 조금씩 차올랐어요. 걸을 때 덜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좋아. 이렇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모자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비워두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엄마? 아무거나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네. 40년 전에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된장찌개. 기억나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하지. 너 된장찌개 좋아했잖아. 다시 해주세요. 순자가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40년 전에도 저렇게 부엌에서 밥을 해주셨구나.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어요. 도연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서요. 이 맛이에요. 40년 전 그 맛. 순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손맛 안 변했네. 두 사람은 울면서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순자가 거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요? 그냥 강 보고 있었어.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순자가 한참 동안 한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순자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 빚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일하느라 무릎이 망가졌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근데 있잖아. 순자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 네. 신문에서 내 기사 볼 때마다 힘이 났거든. 우리 아들 성공했다. 우리 아들 잘 됐다. 그 생각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도연아, 내가 잘 되는 거 보는 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순자가 도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도연이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40년 동안 저 지켜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순자가 도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도연은 순자의 손을 꼭 잡은 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어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전부 엄마 곁에 있어야지. 40년 동안 못해드린 효도 이제부터 다 할 거야. 엄마, 응? 사랑해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빛 달빛이 물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모자의 인연. 그 인연은 이제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 동안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40년 동안 원망했지만 진실을 알고 무릎 꿇은 아들. 순자 어머니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행복도 아들 곁에 있을 권리까지도요. 그리고 40년 동안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며 신문기사 한 장 한 장을 모으며 그렇게 버텨왔어요. 여러분이라면 40년 동안 아들을 멀리서만 지켜볼 수 있으셨을까요? 도연처럼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오해했던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 못한 사연이 있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